안녕하세요. 강해TV 사회문화 3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정원입니다. 강해TV 설명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 양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소단원 세 번째 사회문화 탐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세 문제 연동이 되어 있고 자이스토리는 C 목차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주제가요. 암기거든요. 단순 암기예요. 그런데 구모 수능을 분석을 해보면은 논리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역시 논리 문제는 비슷한 유형을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된다. 그걸 꼭 강조드리면서 일단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6모 6번이네요. 자료 수집 방법 A, B의 일반적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특징도 있는데 일반적 특징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빈민지역인 네모 마을에서 가난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갑은 자료 수집 방법 A네요. 하나 쓴 거예요. 을은 자료 수집 방법 B, 역시 하나 썼는데 다른 걸 썼네요. 갑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계량화, 수치화, 통계화, 양적 뭐 이렇게 동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식이 되겠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니까는 질문지법에 해당을 하겠죠. 질문지법은 구조화된, 표준화된 질문을 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죠. 그런데 여기 뒤에 고령자가 많아 주민을 직접 만나는 방식. 그러니까 좀 대충대충 읽거나 성격이 좀 급한 그런 수험생들은 앞부분을 잘 안 읽고 이 부분, 주민들을 직접 만나, 면접법.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이게 수능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이따 문제 보시겠지만은, 발췌독이나 또는 성격이 급한 수험생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계량화, 설문조사 이미 질문지법으로 끝났기 때문에 뒷부분은 면접법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을을 보시겠습니다. 을은 네모마을 복지관을 4주 동안 주 2회씩 방문하여 주민들과 신뢰관계 라포르라고 하기도 하고 래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은 라포르라고 표기를 하죠. 상호 신뢰관계 이게 나오면은 면접법이에요. 일반적 특징이니까요. 마을에 오래 거주한 주민 10명을 복지관에서 따로 만나 그들의 삶을 듣고 기록하는 조사, 면접법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죠. 정리가 됐습니다. 뒤에 선택지를 보시면 A는 1번 A는 B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자가 융통성, 유연성, 융통성 또 이런 융통성을 기반으로 심층적인 자료 획득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면접법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에 A는 B와 달리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했는데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이 모두 필수적이죠. 참고로 질문지법은 일반적으로는 문자, 그 다음에 면접법은 음성이라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동반을 하죠. 예외적으로 질문지법도 요새는 뭐 스마트폰으로 음성으로 질문지법이 행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는 종이에 체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자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선택지 3번
구조화된 자료, 구조화된 표준화된 질문지법이 해당되겠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4번에 B는 A에 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통계, 수치화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은 그 상대방의 주관적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면접법은 이해가 되는데 질문지법은 어떻게 이걸 조사할 수 있느냐? 객관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현재 귀하의 심적 상태는 1번 기분이 좋다, 2번 기분이 매우 좋다, 3번 보통이다, 4번 매우 안 좋다, 4번 안 좋다, 5번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는 주관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귀하의 현재 심적 상태는, 그리고서 괄호해 놓고서 본인이 서술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법도 주관적인 상태, 심리, 인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여기 이 지금 6모는 여태까지 기출문제의 이 전형적 패턴이었는데요. 이제 9모부터 충격이었죠. 이게 논리형이 들어오면서 이 9모 정답률을 보세요. 지금 앞에와는 확연하게 지금 떨어져 있죠. 6모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66%는 이 자료 수집 방식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정답률인데 이때 도표와 그래프 이외에 5분 가까이 걸렸던 문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훈련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분 이내에 풀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자료 수집 방식에서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만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보시면 일단은 A와 B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얘 구분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가라는 질문이 차이점을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한편으로는 B와 C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는 가라는 질문에 A, B가 아니면 모두 아니요,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점의 기준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보시면 1번에 자, A가 질문지법이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B, C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되겠죠. 그런데 가에는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됩니까?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되겠죠. 따라서 A가 질문지법이라면은 B에 뭐가 들어가든 A와 B는 구분이 가능하고, 이건 문제가 없는데 B와 C도 구분이 불가여서 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택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입니다. A가 면접법이라면 가에는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여기에 응답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의사소통할 수 없다면은 참여관찰법이 사용 가능하겠죠. 그런데 A가 면접법이라면 B가 A하고 구분이 되려면은 B가 참여관찰법이어야 합니다. 이 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B가 참여관찰법이면 C도 질문지법이어서 B하고 C도 구분이 되겠죠. 이 가라는 질문으로. 그러니까 B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이렇게 브릿지가 되어 있으면은 A도 B도, A, B도, 그 다음에 B, C도 다 구분이 가능해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3번에 C가 참여관찰법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A하고 B가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가 질문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응답이 필수적이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거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하겠죠. 근데 아까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이 A하고 B였어요. 그러니까 C가 참여관찰법이니까 A하고 B가 구분 불가이게 되어서 가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인 겁니다. 여기 선택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선택지 지금 보시면요. 지금 가 질문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앞에 조건부 C가 뭐뭐라면 A가 뭐뭐라면 그러면서 나머지가 무엇이 될 것이냐를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따져가는 패턴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정보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자, 4번입니다. 선택지 4번. C가 질문지법이라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머지가 면접법, 참여관찰법이 되겠죠.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냐? 표준화 구조화가 쓰이는 것은 질문지법이죠. 그러면 표준화 구조화는 양적 자료 수집 질문지법에 해당하고 C가 앞서 질문지법이라고 단정을 해놨으니까 A하고 B가 면참으로 묶이게 되는데 둘 다 질적 자료 수집 방식이니까 A하고 B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의 질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겠죠. 선택지 5번입니다.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문맹자, 문자를 모른다는 거죠. 문자를 모르는 사람. 이게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질문지법이 보통은 서면 종이에 문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질문지법이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뒤에 보시면 B는 주로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문맹자에게 활용이 어려우면 문자 사용이 어렵다는 거니까 질문지법이고 그러면 A하고 B는 구분 가능하고 B, C는 구분이 불가하니까 B, C가 면참으로 묶일 수밖에 없겠죠. B, C에 질문지법이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자동적으로 A가 질문지법이 되는 거고 B가 면접법이든 참여관찰법이든 어떤 게 오더라도 질적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식이니까 이원론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는 이론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모 이후에 사설이든 또 교육청 문제든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이미 작년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사 문제가 나오겠죠. 수특이든 수완이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형을 풀 때마다 좀 스크랩 해놓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유형을 한 번에 묶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풀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마지막 수능 3번입니다. 자, 수능 3번 정답률 보세요. 49%죠. 자,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넘어갔는데 막상 채점하니까 틀렸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는 틀린 친구들은 눈물 찔끔했던 내가 왜 이렇게 조급했지? 이러면서 이게 뭔 말이냐? 발췌독이나 또는 성격 급한 수험생 대부분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이게 어디서 그런 거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 교사의 진술이 있으면 교사의 진술부터 확인하라고 제가 예전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교사 진술이 있잖아요. 교사 진술을 보면 갑은 A와 B, 을은 B와 C. 그러니까 갑과 을은 B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갑은 진로 집중 학기제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한 학기 동안 참관하며 참여하면서 관찰, 참여관찰법이네요.
이후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집중 학기제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지금 A와 B가 쓰여 있으니까는 이 설문조사는 질문지법이 되겠죠? 이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을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면접법. 여기서 틀리는 거죠. 성격 급한 발췌독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요 바로 앞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 또는 직접 접촉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예, 요것 때문에 문제를 틀리신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후 네모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 질문지법이죠. 따라서 B는 질문지법, A는 참여관찰법, C는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선택지 보시겠습니다. 1번 A는 B와 달리 변인 간의 관계는 변수의 관계인데 원인과 결과 변수가 되겠죠. 선행 변수, 후행 변수 또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변수와 변수의 관계는 가설에서 나오는 거고 가설은 양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식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식은 질문지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2번입니다. B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자로도 볼 수도 있고 음성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문헌연구법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접하거든요. 선생님 문헌연구법은 도서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문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헌도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지금 선택지 2번은요. 연구 대상자와예요. 문헌연구법은 연구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게 아니고 연구 문헌 내용이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정답이 될 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대상자와의 그 다음에 문헌은 또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통계나 그림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상호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적 이게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헌연구법 달리 C와 달리 이게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대상자와의 또는 언어적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가 된 친구들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선택지 3번입니다. 선택지 3번은 C는 A에 비해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라포르, 또 라포르, 융통성, 유형성, 또 심층적 자료 획득 이런 게 나오면은 면접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 C에는 면접법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4번에 A는 B, C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 양적인 거고 통계화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이렇게 되는 거니까 A하고 B를 앞뒤를 바꿔야 되겠죠. 선택지 5번입니다. C는 A, B와 달리 질적 자료의 수집에 들어가는 거는 참여 관찰 주로 참여 관찰법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A하고 C를 뒤바꿔야 되는 거고요. 문헌연구법은 참고로 양적과 질적 모두 쓰이는데 주로 질적 자료에 쓰인다라고 표현은 하진 않죠. 그래서 A하고 C 위치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단원 C 다뤄봤는데요. 구모나 수능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 수집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용들은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 유형, 스타일에 따라서 논리형이면 논리형, 또는 퀴즈형이면 퀴즈형, 또 도표화되어 있으면 도표형,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유형을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강의는 소단원 D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